조선 역사의 안식처, 왕릉을 만나다. 요절한 세자 덕종과 인수대비 경릉. 서호릉의 왕릉을 유심히 관람하다 보면 왕릉에서 능침의 위치가 왕은 좌측에, 왕비는 우측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이 반대로 되어 있는 능력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왕릉의 이름은 바로 경릉으로 덕종과 소해왕후가 묻혀있는 능이다. 덕종은 1438년 세조와 정의왕후의 맏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고 예의가 바른 인물이었다. 그는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그리 기뻐하지를 않았다. 왜냐하면 세자가 되기 전 어렸을 적에 도원군이라 불렀던 그는 세손 홍의와 아주 친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할아버지 세종이 나라를 잘 다스렸고 큰아버지 문종은 군왕 수업에 열중이셨다. 도원군은 홍의가 세손으로 봉해진 것이 부럽기도 했지만 가끔 궁궐에 들어가 안부를 묻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를 나눈 친한 사이였다. 얼마 후 할아버지 세종이 승하하고 큰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올라 태평성대를 이어오다가 그만 큰아버지마저 승하해 어린 홍의가 권좌에 오르게 된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년 만에 아버지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을 불쌍히 여기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는데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니 의경세자가 되었으며 차기 임금으로 대통을 이을 수 있어 기뻤지만 그의 인생은 슬픔과 불행의 연속이었다. 세자가 되어도 비참하게 죽어간 단종이 마음에 걸렸고 수시로 악몽을 꾸기도 하였다. 큰어머니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알 수 없는 데로 가자고 하니 놀라 깨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왕 세조에게 자초지정을 말하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정의왕후와 동생 해양대군까지도 힘들어했다. 원죄에 시달렸을까? 마침내 의경세자는 1457년 7월 한여름에 감기에 걸려 매우 아팠는데 부왕인 세조는 어이에게 일러 갖은 약과 처방을 다했지만 병은 호전되지 않고 그해 9월 2일 20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부왕 세조는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했으나 백성들의 민심은 달랐다. 이런 불행은 모두가 아버지와 형님의 유언을 저버리고 어린 조카 단종과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죽인 대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버지 세조는 천하 명당을 어렵게 구해 세자를 장례하니 이곳이 바로 고양시 서호릉에 있는 경릉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왕비의 능이 왕의 능보다 더 화려하다. 이유는 소해왕후가 추존된 왕비의 신분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능침의 위치가 바뀐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소해왕후 한씨는 1437년에 서원부원군 한화의 딸로 태어났으며 덕종보다는 한 살 연상이었다. 그녀의 집안은 고모가 명나라 태종의 후궁이었으며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아버지가 공을 세운 권력가의 집안이었다. 의경세자와 가래를 올려 세조가 즉위한 1445년 세자빈이 되었지만 2년 후에 남편이 죽고 시동생인 해양대군이 왕에 즉위하자 왕비가 되어 국무가 될 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마는데 한씨는 남편이 죽었으나 시부모인 세조와 정의왕후에게 정성을 다하였으며 자식들인 월산대군과 자을상군에게는 엄한 교육으로 키웠다. 한씨는 조선시대 다른 사대부의 여인들에 비해 교육을 많이 받은 여인이었으며 어려서부터 여장부의 기질이 있었다. 추후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예단하고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 결과 대왕대비인 자성대비가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을 제치고 한씨의 둘째 아들인 자산군에게 보위를 잇도록 한 것은 영욕의 시간 동안 소해왕후가 자식에게 쏟은 정성의 성과였을 것이다. 성종은 권좌에 오르자 어머니와 아버지를 왕과 왕비로 추존해 드렸는데
바로 덕종과 소해왕후다. 몇 년 후에 시어머니 정리왕후가 죽자 대왕대비인 인수대비가 되었다. 자성대비가 정치적인 힘이 막강했다면 인수대비는 내훈과 같은 서적을 저술하는 등 전통적인 유교적 여성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성종의 정비인 공해왕후가 죽자 후궁이던 윤씨를 왕으로 삼았는데 윤씨가 후궁들에 대한 질투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종의 용안을 할퀴었다. 성리학적 유교 생활 기본을 중시한 인수대비는 매우 화가 나서 윤씨를 급기야 폐비시키고 사사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성종이 죽고 폐비 윤씨의 아들인 연산군이 보위에 올라 생모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인수대비를 미워하던 차에 연산군이 폐비 윤씨를 재현왕으로 추존하려 했는데 이를 알게 된 인수대비는 연산군을 꾸짖게 되고 화가 치민 연산군은 인수대비를 밀치게 된다. 결국 인수대비는 이 일로 말미암아 화병이 나서 1504년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